저는 앵귤러 아이오닉으로 이제 멀티 플랫폼 PWA 개발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개발 경력이 약 2년 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주로 이제 스타트업에서 혼자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루비 온 레일즈랑 이제 앵귤러라는 좀 굉장히 특이한 이제 스택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이 스택으로 이제 만든 제 결과물부터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바일로 이제 partner.kr 들어가시면은 이제 웹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PWA로 이제 된 상태고, 그리고 iOS는 이제 뭐 파트너 치고 들어가시면 되고, 플레이스토어도 지금 여기 추가를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나왔다고 이제 들어가지고 플레이스토어에도 이제 파트너로 치시면 됩니다. 제가 번들링만 하고 이제 회사를 나와가지고 모르고 있었어요. 일단 이번에 이제 목차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이 서비스를 이제 만들기 전에, 이런 결과물을 이제 만들기 전에 패트너에서 이제 기존 이제 서비스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고요. 그 문제점이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제 아이오닉을 고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PWA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 앵귤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패트너는 이제 레일즈로 이제 개발된 서비스가 있었어요. 레일즈는 이제 풀스택 웹 프레임워크여서 이제 뭐 모델도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뭐 라우팅도 관리해주고, 이제 서버죠. 근데 이제 뷰도 이제 레일즈에서 관리를 해줘가지고 이제 레일즈의 이제 템플레이트로 인해서 이제 서버에서 그냥 HTML을 끌어다 가져오는 그런 방식의 약간 정통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웹사이트의 방식이었고요. 근데 저희 이제 사용자가 70% 이상이 이제 모바일 사용자여가지고 좀 모바일 UX는 그래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다 SPA 쓰잖아요. 이제 SPA보다는 조금 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응형으로 부트스트랩을 써가지고 이제 반응형으로 되어 있지만, 네, 그래도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내에 이제 메시징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메시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 가시면은 노티 항상 확인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페이스북 이제 웹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노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항상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줘야죠. 왜냐면 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푸시 알림 기능을 좀 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이제 입사를 하고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들자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저는 거기서 이제 단 한 명의 이제 개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이제 iOS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안드로이드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 혼자서 이제 백엔드까지 맡고 있는데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만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있는 멀티 플랫폼 솔루션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두 개를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의 발표 주제가 된 이제 아이오닉 프레임워크고요.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는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불리는 방식의 이제 앱을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줘요. 하이브리드 앱은 왜 하이브리드냐면은 그 이제 네이티브와 이제 웹의 이제 혼합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네이티브 번들러가 이제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코르도바, 폰갭, 뭐 캐파시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모바일 아니고 데스크톱 환경에서는 이제 일렉트론이 대표적이죠. 이제 걔네들이 이제 네이티브에서 이제 웹뷰를 꺼내주면은 그 위에서 이제 저희는 그냥 실행될 이제 웹앱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웹으로 이제 돌리는데 그럼 아이오닉의 역할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오닉의 역할은 그 웹으로 이제 구현이 된 그런 이제 모바일 앱다운 이제 컴포넌트들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이건 다 이제 웹 기술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퀄리티가 이제 뛰어나요. iOS 따로 이제 그리고 매터리얼 디자인 따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트랜지션 이것도 굉장히 로직이 많이 들어가는 기능인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안정성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인데요.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리액트로 쓴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제 네이티브 UI를 이제 작동을 시키게 되는데, 그 작동을 시키게 될 수 있는 객체가 이제 브릿지라는 객체가 있기 때문이죠. 얘네들은 이제 제이손으로 이제 소통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오닉이랑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선 이제 UI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당연히 리액트 네이티브가 더 좋겠죠. 이제 네이티브니까. 그리고 이제 네이티브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는 막 푸시도 이제 오피셜하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닉은 그냥 HTML 컴포넌트니까 거기다가 이제 캐파시터 아니면 코르바 같은 걸 이제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제 네이티브 버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따로 작동하고 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버전업을 할 때마다 좀 이제 에러가 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UI 유연성에 대해서는 아이오닉 컴포넌트는 그냥 이제 웹으로 컴포넌트만 지원을 해주는 것뿐이고, 그 위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하면은 뭐 리액트에서는 막 엔티 디자인 뭐 이런 게 되게 유명한데, 그런 거 이제 끌어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이제 개발을 하셔도 되니까 이제 유연성에 대해서는 아이오닉이 조금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편리성에 대해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이오닉은 이제 그냥 브라우저에 띄워놓고 이제 개발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에는 이제 에뮬레이터에 띄워놓고 개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에뮬레이터의 그 핫 리로드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이거는 좀 약간 번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발견을 했는지, 좀 약간 오픈 소스를 사용할 때 우선 이렇게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슈스로 첫 번째로 이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좀 이제 이슈를 겪고 있는지 1차적으로 좀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여기 소트 기능에 이걸로 이제 소트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모지의 개수대로 이제 소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해주냐면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대부분 다 그 이모지가 이제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오리지널 포스트에 이제 관한 이제 이모지들이 제일 많고요, 개수가.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제 이슈를 겪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리액트 네이티브에 지금은 클로즈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좀 컸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되게 길죠. 결국에는 이제 이번 해 9월 달에 해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전체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리성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약간 요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이오닉을 고르게 되는데, 왜 아이오닉을 고르게 됐냐면은 그냥 진짜 단순하게 더 쉬워 보였어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뭐 learn once, write anywhere 이런 모토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토를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한 번 배우고 여러 번 쓰게 하냐, 어차피 멀티 플랫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뭐 리액트 네이티브는 이제 네이티브를 알아야 된다라는 좀 글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을 이제 모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오닉이 그때 당시에 이제 PWA를 굉장히 많이 이제 마케팅에 많이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PWA가 도대체 뭔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PWA는 이제 Progressive Web App, 진보적인 이제 웹앱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이름만으로는 뭐가 어떻게 웹앱이랑 다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글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여기를 찾아보시면은 이제 뭐 사이트가 이제 HTTPS로 이제 전송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 사이트가 뭐 리스폰시브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막 그냥 웹앱도 이제 이런 거를 다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랑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단 두 개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PWA는 이제 웹앱 매니페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앱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iOS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근데 이제 크롬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PWA면은 크롬에서 먼저 이렇게 알림을 띄워줘요. 혹시 이 앱을 홈 화면에다가 이제 설치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띄워줘요. 그러면은 그걸 예라고 누르시면은 그 홈 화면에서 이제 직접 이제 그 앱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약간 브라우저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 앱처럼. 그리고 이제 서비스 워커라는 기능인데요. 서비스 워커는 이제 오프라인 기능을 지원을 해줘요. 저희 네이티브 앱 쓰다 보면은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앱은 잘 켜지잖아요. 브라우저에서 그냥 연결 안 됨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 이제 차이점을 좀 해소해주는 기능이고요. 웹앱 매니페스트를 어떻게 구현하시냐면은 정말 단순해요. 그냥 이제 HTML에다가 링크 레일 매니페스트를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컨텐츠는 그냥 이제 이 이름이 뭔지 패트너다, 그리고 뭐 테마 색은 뭔지, 뭐 오렌지색, 그리고 백그라운드색, 이거는 이제 아이콘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스플래시 스크린에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기능인데요. 서비스 워커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이거는 사실 근데 앵귤러 구현이어 가지고 좀 단순하게 보이는 거고요. 앵귤러에서는 이제 그 인스톨 모드 프리패치, 그러니까 먼저 가져와라라는 뜻이죠. 먼저 가져와라 뭐를 이제 뭐 favicon.ico 그리고 index.html 그리고 각종 이제 CSS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먼저 가져와 가지고 이제 저장을 시키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지연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는 이제 이미지 파일들이나 아니면 막 아이콘 이런 좀 무거운 것들은 이제 나중에 사용자가 진짜 이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이제 가지고 와라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서비스 워커가 해주는 기능은 그냥 브라우저에다가 사용자가 이제 그 PWA에 들어갔을 때 그거 PWA 실행 시키는데 이제 필요한 모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와 가지고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리스폰스로 사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사용자가 이제 로그인 된 것을 이제 표지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그 리퀘스트를 그냥 저장을 시킬 수 있는데 오늘은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PWA부터 만들고 이제 네이티브 앱으로 다음에 이제 번들링을 하자라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첫째로 버그가 발생하면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네이티브는 이제 배포 과정이 좀 느리거든요. 한 달 걸렸어요. 그 중간에 심의도 있고요. 물론 버그 픽스는 조금 빠르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큼 빠르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네이티브로 다운받은 다음에 이제 이게 버그가 있는데 그냥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이 서비스를 이제 배포를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버그가 좀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티브는 조금 일단은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WA는 서비스 워커가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캐싱도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용자가 이제 온라인이고 그 페이지 들어갔을 때 다시 이제 디핑을 해주고 내가 가져가야 될 거 이미 있는 거 디핑 해주고 이제 새로운 게 있으면은 이제 끌어다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오닉이랑 이제 PWA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프레임워크를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웹사이트에 가면은 앵귤러도 지원이 된다고 하고 뭐 리액트도 지원도 된다고 하고 뷰 JS 다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앵귤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왜냐면은 아이오닉 4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릴리즈가 되었는데 제가 2018년도에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이오닉 3으로. 근데 아이오닉 3은 이제 앵귤러밖에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되게 제 선택은 단순하긴 한데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오닉이 사실 원래는 이제 앵귤러 JS의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리액트 쓰시면 이제 뭐 엔트 디자인 뭐 이런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제 아이오닉도 그냥 앵귤러 JS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였어요.
그리고 앵귤러 2도 그렇고 3도 마찬가지고, 근데 4가 되면서 이제 앵귤러 커뮤니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제 꼼수를 썼어요. 웹 컴포넌트라는 이제 기술을 쓰게 되어서 이제 멀티 프레임워크가 가능하게 된 거죠. 이제 웹 컴포넌트가 이제 뭔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웹 컴포넌트는 사실 네 가지의 이제 그 웹 기술들을 이제 하나로 합친 그냥 스펙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제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커스텀 엘리멘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섀도우 돔이라는 건데요. 우선 이제 제가 그 웹 컴포넌트 이제 example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이오닉에서 그냥 진짜 스크립트로 이제 아이오닉 CDN을 끌어다 오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sheet도 이제 그냥 CDN에서 끌어왔는데요. 그냥 이 HTML 파일에다가 아이온 터글이라는 이제 엘리멘트를 적으면은 이렇게 이제 구현이 돼요. 렌더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크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인스펙트를 해보면은 이 엘리멘트가 진짜 네이티브 엘리멘트 마냥 이제 나오고, 하지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이제 웹 컴포넌트 기술을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커스텀 엘리멘트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데요. 커스텀 엘리멘트는 그냥 단순히 이제 이름을 저희가 원하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이제 네이티브한 HTML 엘리멘트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좀 아마 이제 웹 컴포넌트를 안 보셨으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하셨을 그런 이제 객체예요. 섀도우 덤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오닉 토글이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이제 div가 있고, 그 div를 이제 스타일링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섀도우 돔 안에 이제 숨겨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섀도우 돔과 그럼 섀도우 돔의 반대로 이제 용어가 나왔어요. 저희는 그냥 돔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섀도우 돔과 이제 상반되게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아는 돔을 이제 라이트 돔이라고 부르는데, 라이트 돔에서는 이제 섀도우 돔이 어떤지를 이제 몰라요. 이렇게 그냥 이제 표시만 해주고요. 인스펙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섀도우 돔 안에 있는 뭐 CSS나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는 이제 라이트 돔에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터글 이너라는 div인데요. 이 터글 이너라는 div가 바로 이 동그란 원이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인스펙터에. 그래서 제가 이 동그란 이제 원을 한번 이제 색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이제 그 노란색으로 이제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통적으로 그냥 아이온 톡을 선택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제 토글 이너라는 이제 div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옐로우로 바꿔달라 하면은 안 돼요. 임포턴트 붙여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이런 아이온 토글이 이제 CSS 변수로 API를 미리 제공해 준다면은 그러면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이제 그 API를 이제 핸드 백그라운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CSS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거를 노란색으로 해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사실 웹 컴포넌트가 이 장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스타일 캡슐화라고 하잖아요. 스타일 캡슐화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큰 장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트위터 임베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트위터 트윗을 이제 다른 웹사이트에 임베딩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아이프레임을 썼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그 스타일을 좀 약간 개조를 시키는 걸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웹 컴포넌트가 나온 다음에 이제 웹 컴포넌트를 이제 변환을 시켰거든요. 트위터도.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 아이프레임보다는 이제 그냥 돔만 하나 새로 생성해주는 이제 웹 컴포넌트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웹 컴포넌트를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장점이 뚜렷하지만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는 저는 좀 단점이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이 캡슐화 때문에 이제 커스터머가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그 토글이 이제 원인데 이제 제가 뭐 디자인 스펙에서 이제 이걸 네모로 바꿔달라라는 이제 스펙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불가능하죠. API가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컴포넌트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없어요. 왜냐면은 웹 컴포넌트는 이제 리액트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지만 웹 컴포넌트는 이제 웹 API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Node.js에서 그 덤을 구현하는
하는 그런 구현체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 컴포넌트의 이제 단점을 조금 더 이제 회피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아이오닉의 이제 뛰어난 이제 네이티브 다운 이제 컴포넌트를 쓰기 위해서 저는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오닉을 쓴 지 한 1년 됐는데 일단 이제 아이온 탭스 뭐 그리고 아이온 모달 등 이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간 컴포넌트는 무조건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이제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iOS는 또 iOS 따로,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따로 이제 구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아이오닉도 이제 이슈스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이슈스가 좀 많은 이제 컴포넌트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버튼이나 막 카드 그런 이제 조금 아토믹한 그런 컴포넌트를 이제 직접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인 스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커스텀 컴포넌트예요. 그냥 도화지만 이제 아이오닉이 제공을 해주는 걸로 하고 저는 그 위에다가 이제 컴포넌트를 이제 다 만들었어요. 물론 이 카드가 아이온 카드랑 좀 많이 비슷하긴 해요. 그래도 이제 그 아이온 카드는 뭐 패딩이나 막 마진이나 막 이런 거를 제가 정말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드가 있으면은 좀 깨지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완을 해주려고 제가 직접 만든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탭 기능 같은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그 내비게이션의 로직을 좀 아이오닉한테서 이제 빌리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거는 아이오닉 컴포넌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은 그냥 컴포넌트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앵귤러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 앵귤러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앵귤러 문서를 보시면은 진짜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모듈이 막 4개가 막 저렇게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메타데이터는 또 뭐고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1년 동안 좀 써봤으니까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은 못하겠지만 앵귤러는 이제 앵귤러를 배우기 전에 앵귤러가 이제 지향하는 이제 주요 타겟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귤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크기의 앱을 이제 잘 만들 수 있게 좀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NGConf에 있었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밀집도가 엔터프라이즈 앱 쪽에 있고 그리고 스몰, 미디엄 막 이런 앱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몰, 미디엄 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앵귤러를 쓰는 거는 조금 오버킬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스몰 앱도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앵귤러는 정말 마찰이 없이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개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타입 세이프티. 지금 우리 모두가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쓰잖아요. 근데 앵귤러가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공식 지원을 하면서 나왔을 때는 이제 2016년도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Vue.js도 그냥 다 자바스크립트 구현이 돼 있고 지금 Vue.js 3이 나오면서 이제 다 타입스크립트 바꾸고 있지만 그리고 뭐 React.js는 뭐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JS로 구현이 돼 있고 그냥 타입만 얹어 씌운 거고 사람들이 이제 몰랐죠. 잘 몰랐죠. 타입 세이프티가 왜 중요한지 잘 몰랐죠. 그렇지만 이제 프론트엔드 영역이 점점 커지면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은 프로젝트를 이제 맡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타입 세이프티가 정말 중요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RxJS 발표를 해주셨는데 나석준님이 그 비동기 이제 이벤트를 처리할 때는 프로미스로 처리하기에는 좀 오류가 생길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림을 쓰면은 그 비동기를 그냥 한번 감싸주거든요. 한번 감싸주고 그 한번 감싸준 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믿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선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막 임페리티브로 이제 프로미스를 다 작성해 두시면은 그 안에 하나 있는 코드들이 제대로 먹히는지 이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RxJS가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API 바운더리 래퍼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앵귤러가 이제 서비스 워커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HTTP 모듈도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썼으면은 뭐 fetch 같은 거를 쓸 테고 뭐 exuse 같은 걸 쓸 테고 이렇잖아요. 하지만 앵귤러는 이 모든 기능들을 직접 구현하거나 래핑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앵귤러 문법을 따르면 되고 그리고 앵귤러가 그 패키지에 문제가 있고 버그가 있고 이슈가 생겨도 앵귤러는 이제 이게 잘 되기까지 이제 노력을 한다는 거를 좀 약간 밀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inversional control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테스팅을 위한 개념인데요. 이제 클래스에 이제 컨스트럭터를 이제 쓸 때 거기에 이제 디펜던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인젝트를 해줘요. 앵귤러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테스팅할 때 다른 이제 머킹 모듈을 가져와 가지고 인젝트를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게 하고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용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modularization인데요. 이거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제일 큰 개념이고 왜냐면은 앵귤러는 이제 그 앵귤러 앱 자체가 다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일단 이제 엔터프라이즈 크기의 앱을 모듈로 좀 구성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제 팀에 이제 여러 명의 개발자가 있는데 한 명은 뭐 유저 모듈을 고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뭐 페이먼트 모듈을 고치고 그래도 이제 서로 이제 마찰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순조롭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듈 하나에는 이제 컴포넌트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라이즈 하는 거에 대한 좀 약간 실용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앵귤러는 이제 그 앱 자체를 이제 ahead of time 그 컴파일을 해줘요. 그 컴파일을 해줄 때 이제 모듈 단위로 이제 레이지 로딩을 하거든요. 웹팩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레이지 로딩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토픽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웹 서버에다가 이제 앱을 요청을 하면은 모든 자바스크립트를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첫 화면에 필요한 것만 이제 다운로드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이제 지연 로딩을 통해서 더 이제 받게 되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이 기능을 앵귤러는 이제 first class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모듈 단위로 이제 끊습니다. 그리고 모듈 안에는 이제 컴포넌트 이제 제일 저희와 저 약간 친숙한 이제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 컴포넌트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컴포넌트 하나에는 이제 HTML 템플레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as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ypeScript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컴포넌트 안에서 그 HTML 템플레이트에서 안에서 이제 쓰는 이제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는 그냥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렉티브라는 게 있는데 다이렉티브는 그 컴포넌트에 조금 더 이제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앱 대시 뭐 텍스트 에리아라는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토 리사이즈라는 거를 붙이면은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치면 칠수록 이제 점점 더 이제 커지는 그런 이제 리사이징이 되는 그런 이제 텍스트 에리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이제 UI에 관련된 그런 이제 개념들이고요. 이제 UI와 관련이 없는 이제 injectable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HTTP 모듈을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API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관리 할 거 있으면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끌어다가 이제 상태 관리 해주고 그런 이제 UI와 전혀 이제 연관이 없는 로직을 담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앵귤러가 이제 이렇게 모듈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제품들이 많은데 이 중에 뭐 몇 가지는 모듈로 구성이 돼 있기도 하고 아닌 거가 있기도 하고 한데요. 이렇게 제품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뭐 폼이나 이제 라우터나 그리고 뭐 HTTP 이런 모듈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앵귤러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친숙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리액트를 쓰시고 이제 폼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라우터를 쓰고 싶으면은 또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HTTP는 뭐 패치를 쓸까 네이티브 패치를 쓸까 아니면 뭐 엑시오스를 쓸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팀에서 여러 명이 있으면은 이분은 이걸 좋아하시고 저분은 저걸 좋아하시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로 그냥 정말 간단하게 이제 그 앵귤러 그 아이오닉 그 템플릿 스타터 템플릿을 그냥 이제 PWA로 이제 변환하는 좀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쓰이는 제품들이 앵귤러 그 자체, 그리고 이제 PWA라는 모듈,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 그 다음에 이제 CLI, 이 모든 것이 이제 CLI로 이제 실행을 시켜줄 거예요. 네, 일단 그냥 네, 빈 이제 앵귤러 스타터 템플레이트고요. 이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일단 이런 이제 탭들이 있고요. 그 탭 하나하나에 이제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빌드를 해서 띄워보도록 할게요. 앵귤러를 개발할 때는 사실 이렇게 매번 빌드를 안 해도 돼요. 아까 이제 제가 AOT 컴파일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OT는 이제 ahead of time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이제 컴파일을 한 다음에 그냥 정적 파일들만 이제 내보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에 이제 쓰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이제 just in time 컴파일러가 있어요. just in time 컴파일러를 쓰면은 바로바로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이제 컴파일을 해주죠.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냥 이런 이제 템플릿이에요. 근데 이런 템플릿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서버가 죽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PWA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해요. PWA 추가할 때는 정말 단순해요. 그냥 이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을 그냥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파일들이 이제 변경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매니페스트, 아까 보셨죠? 매니페스트, 이거는 이제 아이콘들을 이제 주는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네, 이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모든 이제 리소스를 가져다가 이제 저장을 시키는 그런 이제 서비스 워커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API 바운더리 이제 래퍼 파일입니다. 제가 빌드 했나요? 안 했죠. 네, 이렇게 추가만 하고 그냥 빌드만 하면은 작동은 되는 이제 PWA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다시 서빙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 네트워크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막 다운로드를 받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서비스 워커 JS라는 파일이 이걸 이제 만들어줘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번들링된 이제 모든 이제 정적 파일들을 이제 리스트를 해준 거예요. 그 파일들을 이제 이 URL을 이제 보고서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URL이랑 이제 디핑을 해가지고 새로운 게 추가가 됐으면은 바로 그냥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글이 PWA를 굉장히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되게 편리한 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매니페스트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아이콘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걸 이제 모바일 폰으로 로컬호스트 5000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인스톨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워커에 이제 ngsw 워커라는 파일이 이제 등록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이렇게 다시 리프레시를 해도 작동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인코그니토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뭐 HTTP 캐싱도 아니고 그냥 바로 리프레시를 해도 이제
들어가지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콘이나 막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이지이기 때문에, 근데 레이지가 왜 안 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마 아이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정말 필요한 거 이거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끝맺음으로 이제 서머리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제게 이제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혼자서 이제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왜 아이오닉을 골랐냐? 그냥 이제 모바일 UI에 꼭 필요한 이제 컴포넌트를 제공하니까 이제 직접 만들지 않고 아이오닉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왜 PWA를 골랐냐 하시면은 이제 리소스를 이제 로컬에 저장하고 저희가 SPA를 만드니까 매번 이렇게 SPA를 이제 다운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뭐 Next.js는 또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냥 SPA만 만들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이제 실행을 시킬 수 있도록 PWA 방식을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왜 앵귤러를 선택은 안 했죠. 그렇지만 쓰다 보니까 이제 장점을 알아보자면은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저도 컴포넌트를 정말 많이 만들고 막 앱스트랙션도 막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를 앵귤러는 이미 잘 고민하고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